이제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법을 도출할 수 있죠. 예전에 세 가지를 알았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중요하죠.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자본가와 근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선택하였으면 선택에 책임을 져라. 또 뭐 어떤 하늘나라의 법을 도출할 수 있나요? 공직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 말라. 그렇죠. 정치 영역에 부여된 생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라. 딸린 조항, 공직자 역시 생산자임을 알라. 사회 전체 비용을 줄여 사회 구성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풍요를 누리게 하라. 하늘나라의 법이라 하니까 이 세상에 무슨 신이 있냐, 저 세상에서나 신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창조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보통 하늘나라는 신이 이룬 세상이나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가리키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신이라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 혹은 미래에 다가올 뭐 이상 국가를 이룰 존재, 뭐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사람들은 보통 종교인이 되죠. 뭐 대부분 종교에 다 그런 게 있죠. 기적이 나오고 뭐 이상 국가를 실현할 존재가 나오고 다 그래요. 다 그렇죠. 대체로 그렇죠. 뭐 종교인들하고 다툴 이유는 없으니까 뭐 그래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시시비비를 가리자 뭐 이런 건 아니고 이 세상을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과거에 집중을 하고 미래에 도래할 어떤 이상국가에 집중하면 이 세상은 무의미하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과연 무의미한 것일까? 그럼 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는 또 무의미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하는 하늘나라는 저 세상에서 찾는 하늘나라 혹은 미래에 있는 이상국가 이런 게 아니죠.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찾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은 뭘까요? 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할 때 사용하는 수단인 거죠. 뜻인 거죠. 뜻. 그래요. 가짜 하늘나라 법 아니에요. 그리고 저 세상에서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 세상의 하늘나라 법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저 세상을 만든 존재가 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법을 안 지키면 사회에서의 하늘나라의 법을 안 지키면 아무리 종교 열심히 믿고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별볼 구원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인 건 저 세상인 건 한 존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법을 잘 지키도록 하세요. 그래요. 뭐라 했어요?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막 별걸 다 만들어내죠. 뭐 사회주의도 만들어내고 뭐 요즘 뭐 토지 공개임금 얘기 나오고 다양한 복지 제도들 나오고 뭐 별별별 뭐 기본
뭐 요즘 뭐 소득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막 해요. 글쎄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늘나라의 법은 잘 지키냐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굳이 뭐 그런 게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은 보면 주로 좀 시장을 훼손하고 자본을 좀 파괴해야 가능한 정책들인 거죠. 아니,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면 시장 기능과 하늘나라를 파괴하게 된 경우가 많죠. 그래요. 겉으로 좋아 보여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의 기능을 건드리느냐, 자본을 건드리느냐,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시장을 훼손하고 자본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결국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정치경에서 또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 뭐예요? 정의죠. 정의도 좀 살펴봐야 돼요. 다 자기가 정의라 하잖아요. 또 민주국가에서는 다 서로 정의라 하면서 또 개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정의가 많이 얘기되죠. 그래요. 정의가 짐승들의 세계에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동족을 죽이건 강간을 하건 뭐 짐승들의 행위를 보고 선인이 악인이 판단 안 하죠. 그냥 자연의 세계에서 원래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폭행을 하건 동족 간에. 그러니 비일비재하죠. 예를 들어서 독수리 새끼들은 먹이가 부족하면 싸우죠. 그 힘이 센 독수리가 죽여요. 떨어뜨려 가지고 약한 독수리 새끼를 죽여요. 물끄러미 어미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개입 안 해요. 정의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세계도 지금 원래 정의 없는 거 아니냐?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체는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정의가 사용되는 사례를 좀 봐야 돼요. 신체에 해를 끼칠 때 정의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살인, 폭행 이런 게 있는 거죠. 살인, 폭행. 살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이 있죠. 살인을 저지르면 너 사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도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폭행. 폭행도 뭐 그에 준하는 벌을 주죠. 그래요. 뭐가 보이네요. 여기 살인 폭행에서 준 만큼 받아라.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준 만큼 받아라.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 또 정의가 사용되나요? 세상상에 해를 끼칠 때, 뭐 사기, 절도, 사기가 일어나면 손실이 있죠. 그럼 사기를 해서 돈을 빼앗았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이러죠. 여기서도 주고받는 게 보이죠. 절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주고받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준 만큼 또 받아야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10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과 화폐를 교환해요. 상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파는 이가 거짓말로 한 5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 하나요? 불의한 행위라 하는 거죠. 불의한 행위. 정의롭지 못하다. 또 사는 이가 100만 원짜리를 협박해서 10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것도 불의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정의는 주고받는데 단순히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주고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단 거예요. 정의는 정확하게 주고받는 행위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정의 개념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집단과 사람과의 관계, 그렇잖아요. 항상 정의에 입각해서 사람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인이 있는데 잘해주는데 상대방이 영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요. 그럼 정의롭지. 주고받는 게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럴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항상 정의에 입각해서 본다는 거죠. 국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해주는 만큼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에 소속된 그 직원도 마찬가지고 회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정의에 입각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로 정확하게 주고받는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의는 인간이 사람과 집단 간의 관계를 볼 때 항상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정이 많이 얘기되죠. 공정은 뭔가요? 정의 하나라고 보면 되죠. 정의 한 형태라고 보면 되죠. 주로 이제 기회와 관련되는 거죠.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기회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또 뭐가 있나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결과에 있어서 동일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공정은 정의 한 형태죠. 주고받는 거니까 기회를 주고받고 평가할 때 주고받고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신분제 입각에서 공정을 바라봤고 귀족은 귀족 간에 이렇게 공정해야 된다 생각했겠죠. 평민은 평민 간에 공정해야 된다 생각했고 현 시대는 어떤가요? 국민들이니까 이제 국민들 간에는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평가가 주어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공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지금 국가가 있으니까 국민인 거고 먼 미래에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되면 이제 인간은 공정해야 그러니까 인간은 공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나 나나 막 정의를 얘기하니까 정의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쳐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현실을. 인간은 자기가 피해를 입거나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자 할 때 정의를 동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의를 동원하는 거죠. 서로 자기가 정의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자 할 때 자기가 정의를 하는 거죠. 정치인들 보면 그렇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북한이 핵을 준비하는데 핵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야 핵이 많으니까 우리가 위험하다. 퍼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정의다. 정의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된다. 저 자꾸 핵 개발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에 맞서서 준비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불이겠지. 불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은 자기가 피해를 입거나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자 할 때 정의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예요? 인간은 사람 뭐 누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개인은 정의를 동원할 때 어떤 경우에 동원을 하는가요? 쉽게 얘기해서 생존과 자기 생존과 발전과 결부될 때 정의라는 개념을 동원하는 거예요. 개인은 누구나 그래요. 어떤 사람이 폭행했다 생각해 보세요. 막 비꼬고 놀리고 그래서 화가 나서 한 대 때렸어요. 때린 사람은 뭐라 할까요? 정의를 실현했다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내가 다쳤다 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성공하는 개인이나 집단 이건 뭐냐? 현실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정의를 규정을 하죠. 저마다 자기가 정의라고 주장하지만 사회적으로 정의를 규정해요. 살인을 하지 마라. 살인하면 사형시켜 버린다 하고 폭행하지 마라. 폭행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또 정의가 있는 거죠. 개인마다 다 자기가 정의라 주장을 해도 그래요. 성공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적으로 정의라고 한 걸 잘 지킨다 해서 성공하나요? 뭐 지키는 건 중요하겠죠. 안 지키면 죄인이 되니까 감방에 넣어버리죠. 어느 정도 지키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나요? 섭리를 잘 이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성공하죠. 국가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집단도 마찬가지고 이야기 쉽게 국가도 딱 조선이 멸망한 이유가 뭔가요?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안 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해야 됐던 거를 조선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일본은 했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그래요. 성공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보면 정의를 잘 지킨다고 사회적으로 얘기되는 정의를 잘 지킨다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섭리를 잘 이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성공을 해요. 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집단이 규정한 정의가 섭리에, 섭리에서 간직된 뜻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신이 얘기하는 정의는 인간이나 개인이 얘기하는 정의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사회적 정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개인은 어떨 때 정의를 동원한다 했나요? 개인의 생존과 발전과 결부될 때 정의를 동원하죠. 사회는 어떤가요? 사회, 사회에도 의지가 있죠. 사회는 뭔가요? 전체 의지인 거죠. 전체 사회의 이익을 고려해야 정해지죠. 사회적 정의가. 왜 살인을 범죄를 하나요? 왜 폭행을 범죄를 하나요? 사회적 정의인 거죠. 폭행 하나하나 보면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폭행한 사람이 정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놀리고 괴롭히고 해서 내가 한 대 때렸다. 정의를 실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네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폭행한 사람이 죄다 이러는 거예요. 전체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전체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죠. 제가 나를 무지하게 괴롭히고 우리 애를 너무 괴롭히고 우리 애를 때리고 폭행하고 또 알고 보니까 아버지 원수더라 이러면서 아버지 저 사람 때문에 합병도 죽었다 아버지 원수다 이러면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에서 벌 받죠. 사회적 정의에 어긋나는 거죠. 결국 사회적 정의라는 것도 뭐예요? 전체 사회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사회의 유지와 발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사람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개인의 생존과 발전, 이거는 개인적 정의의 입장인 거고,
사회적 정의는 사회의 유지와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살인이 죄인가요? 사회적 정의의 각에서 볼 때? 공동체 내에서 살인을 하면 처벌받죠.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전쟁을 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건 뭐라 하나요? 그게 불의하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롭다는 거예요. 왜? 전체 사회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의라고 주장하지만 전체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정의는 그게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장하는 정의가 다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사회의 이익을 해치면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 확인이 되죠. 정의 실현도 전체 사회의 이익의 증가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결론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라는 거는 정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회 전체적으로든 개인이로든 생존과 발전이에요. 생존과 발전. 그렇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혹은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적군을 쳐들어왔을 때 적을 죽이는 거는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 실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확인이 되죠. 생존과 발전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렇죠. 그럼 정의는 도대체 뭔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중요한데 생존과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의는 뭔가요? 확인했죠. 생존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죠. 전쟁을 치를 때 적군을 죽이는 걸 왜 정의롭다 하는 거예요? 생존과 발전을 그렇게 해야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정의는 뭐예요? 수단인 거예요. 사회적 정의와 사회의 발전과 유지 어느 게 더 큰 가치인가요? 사회의 발전과 유지가 더 큰 가치라는 거예요. 사회 유지와 발전에 반하는 사회적 정의는 그게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에서 뭐라 했나요? 시장과 자본의 발전이 있다 했죠. 시장과 자본의 발전과 정의 둘이 충돌한다. 무엇이 우선인가요? 시장과 자본의 발전이 정의보다 앞서는 가치다라는 거예요. 왜? 시장과 자본의 발전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선이 멸망한 이유를 얘기했죠.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